그런데 그 그리스 철학이 도대체 지금 우리의 주제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왼쪽의 그림입니다. 왼쪽의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앉아 있죠. 왼쪽 그림에서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왕자입니다. 그 전설적인 정복군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왕자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죠.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의 이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굽니까? 아까 본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계승한 대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 출신이었느냐? 물론 그리스 출신인데요. 그리스에서도 어디 출신이었느냐?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 바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케도니아라고는 국가가 따로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바로 그 마케도니아 출신이고요. 마케도니아의 왕자인 거죠.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중적이었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 문화 속에 속한다. 그리스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다. 이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다음의 왕은 단순한 그야말로 단순무지한 무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매우 지혜로운 철학자이자 지혜로운 학자이자 지혜로운 예술을 애호하는 시민이자 그러면서 왕이었다. 그게 매우 특별한 점이죠.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이 알렉산더 왕만이 아니에요. 그가 왕자였을 적에 그는 다른 많은 귀족 자제들, 마케도니아의 귀족 자제들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사진은 뭡니까? 오른쪽 사진도 물론 그림 사진인데요. 그것은 정복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햇볕을 가리지 마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자유를 방해하지 마시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순순히 그걸 그 요구대로 물러섰다.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떠나갔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도에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에는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으로서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국경선 바깥에 있는 마케도니아. 둘 다 마케도니아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으로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건너가서 결국 엄청난 정복 사업에 성공했다. 왼쪽 그림은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그린 그림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나이도 젊었고 역시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삽시간에 정복했는지는 여러분이 대강 아시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왜 자꾸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 지식혁명과 관련이 된다. 결국 알렉산더 대제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보세요. 마케도니아, 리디아, 이집트, 파르티아, 박트리아, 심지어는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변경까지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원정로가 엄청나게 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도시를 다 거치고 있죠. 에페수스, 이수스, 티루스, 수사, 페르세폴리스가 참고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마르칸트, 박트라, 이게 다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시들인데 거기를 다 정복하고 보세요. 아까 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수십 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몇 개를 표시했어요.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즉 알렉산더 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다 어느 알렉산드리아에나 그리스적인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리스 도시의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식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식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한 기간은 매우 짧아요. 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가 건설해 놓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들이 사후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적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의 동질성을 가진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역사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말하잖아요.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그리스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스의 문화를 공유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죠?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자가 그리스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복한 이 광활한 지역에 그리스의 문화를 심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뭐였다고요? 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이름 있는 도서관이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였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여러 번 말했죠. 지중해 무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이집트였고 그래서 거기에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지식의 센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집트를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한 다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남자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알렉산더 부하의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그 최고 군주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파라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황제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니까 자기는 페르세폴리스에 머물렀고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였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 사람인 거죠. 그리스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던 겁니다. 알렉산더 덕분에. 그리고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쭉 몇 대를 내려가면 누가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어요. 즉 그리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